여러분, 마른 장작이 더 잘 탄다는 말 언제 쓰는지 아시나요? 작은 고추가 맵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 이런 속담들, 특히 한국에서 자주 쓰이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 까봐야 안다는 얘기죠. 한류 덕분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 사람들은 한국 남자는 말라 보이고 약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함이 전부였던 러시아 남자들 사이에서 자라난 러시아 여성입니다. 그녀가 어느 날 마주친 한국 남자. 겉보기엔 조용하고 마른 듯한 그 남자를 만난 뒤로 매일 밤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에바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25살 무용가였죠. 춤은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어릴 적부터 발레를 배웠고 점점 현대무용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전문 무용수로 성장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출 때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제 몸의 모든 세포가 음악에 반응하며 이야기를 전달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무용가로 활동하다 보니 주변의 남자들의 관심은 늘 따라왔어요. 갸냘픈 외모로 무대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면 여성스럽다는 말과 함께 러시아 남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관심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원하는 건 진짜 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러시아 남자들, 특히 제 주변의 남자들은 대부분 덩치 크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었어요. 술을 마시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진짜 남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듯한 모습들이 지겨웠습니다. 한 번은 발레단 공연 후 파티에서 두 남자가 제 앞에서 누가 더 힘이 센지 팔씨름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제가 누구와 더 어울릴 것 같냐는 말다툼 끝에 말이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연애에 회의적이 되었어요. 차라리 혼자가 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한국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이상하게도 한국 드라마 속 남자들은 달랐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배려심 깊고 폭력적이지 않은 모습이 신선했어요. 처음엔 그저 드라마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실제로도 저런 남자들이 있을까? 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러시아 현대무용단의 일원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무용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는 아시아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보고 싶었던 한국이었어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우리 무용단은 리허설과 공연으로 바빴어요. 하지만 둘째 날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단원들은 명동이나 동대문 같은 쇼핑 지역으로 향했지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사전에 찾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가방에 지도와 간단한 회화책을 넣고 지하철에 올랐어요. 처음 타보는 서울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러시아 지하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감탄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빈혈 증상이 오는 건 가끔 있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니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저는 다음 역에서 내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식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쪼그려 앉는 게 희미하게 보였어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한국 남자였어요. 그는 휴대폰에 뭔가를 입력하더니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통역 앱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라는 한국어와 러시아어 번역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제 외모 때문인지 바로 러시아 사람인지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작은 초콜릿 하나도 내밀었어요. 빈혈에는 단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아는 듯했습니다. 생소한 나라에서 낯선 사람의 음식을 받아먹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물을 마시고 초콜릿을 먹자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앱으로 병원에 가보실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빈혈이 있어서 가끔 이래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냥 제 옆에 앉아 말없이 기다려주었어요. 다른 남자라면 아마 끈질기게 병원에 가자고 하거나 억지로 기대게 했을 텐데 그는 제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회복된 후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문득 용기가 생겨 혹시
서울에서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앱에 입력했어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오늘 시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제안이 전혀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신뢰가 갔어요. 그는 조용해 보였지만 묘하게 듬직한 인상이었습니다. 눈빛이 맑고 진실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의 서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윤이었어요.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에바이고 러시아에서 무용수로 활동한다고 말했어요. 도윤은 먼저 제게 뭐 먹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한식이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그는 저를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불고기와 된장찌개, 각종 반찬이 나오는 한정식이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식의 맛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식사 중에 우리는 통역 앱을 번갈아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색할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편안했어요. 도윤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이야기할 때는 진지하게 듣고 생각해서 대답했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처럼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과시하지 않았어요. 식사 후에는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러시아에서의 무용 생활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과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대화 중에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번아웃이었는데 이런 미인을 만나 쉴 이유가 생겼네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의 농담은 러시아 남자들의 노골적인 칭찬과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어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3일 제 가이드가 돼주세요. 제 자신도 놀랐어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남자와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도윤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서울의 좋은 곳들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3일 동안 서울의 곳곳을 함께 누볐어요. 경복궁과 인사동의 전통적인 아름다움부터 강남과 홍대의 현대적인 분위기까지 도윤은 제게 다양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종로의 작은 찻집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했어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던 순간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3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빨리 흘렀어요.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서로 아쉬워졌습니다. 마지막 날 밤 도윤은 저를 호텔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헤어지기 전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는 꼭 다시 한국에 오세요 라고 말했고 저는 꼭 올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러시아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특히 도윤과의 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우리는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용 연습실에서도 공연 중에도 그를 생각했어요. 드라마가 아닌 실제 한국 남자를 만나보니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러시아 무용단의 일정으로는 다시 한국에 갈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 유학 정보를 찾아보고 무용이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 날 고민 끝에 저는 서울의 한 예술대학 무용과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합격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에서 현대무용을 배우며 한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였어요. 망설임 없이 저는 수락했습니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 결심이 확고한 것을 보고 결국 지지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가봐. 하지만 조심하고 자주 연락해.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저를 들뜨게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될 거라는 직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저녁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 학교 앞에서 그를 다시 만났어요. 지난번 헤어진 후로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윤은 저를 환영하는 의미로 맛있는 식당에 데려갔어요.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아직 지낼 곳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숙사는 너무 비좁고 규칙이 많아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근처에 괜찮은 월세 집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도윤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집 근처에 몇 군데 괜찮은 원룸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함께 부동산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하다 보니 이상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러시아 남자들과 한국 남자는 정말 다르잖아. 도윤은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나쁜 느낌도 없어. 그냥 같이 살면 어떨까? 다음 날 우리는 약속대로 만나 부동산 몇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혹시 같이 살아도 돼요? 도윤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갑작스러운 제안이네요. 좀 생각해 볼게요. 그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망설임을 이해했어요. 갑자기 외국인 여자가 동거를 제안했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짐을 챙겨 그의 집 주소로 택시를 탔습니다. 도윤의 집 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여전히 당황한 목소리였지만 저를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큰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어요. 제가 왔어요. 이제 룸메이트예요.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도윤의 집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어요. 1층 주택을 개조한 듯한 구조로 작은 정원까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게스트룸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써도 돼요. 필요한 건 말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도윤은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와 함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일 보러 나갑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그의 배려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아침을 먹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며 지냈습니다. 도윤은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었어요. 저도 그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저는 도윤의 생활 패턴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날 때쯤이면 도윤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기심에 한 번은 살짝 문을 열어 복도를 내다봤죠. 도윤은 땀에 흠뻑 젖은 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는데 마치 밤새 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곧바로 샤워실로 향했고 샤워를 마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집중된 표정으로 노트북 앞에 앉아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그를 몰래 관찰하면서 점점 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매일 새벽에 어디 다녀오는 거예요? 도윤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들리셨나요? 매일 새벽 러닝을 합니다. 습관이 되어서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동거 생활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무용학교에 다니며 한국 현대무용을 배웠고 도윤은 자신의 일과 창업 준비를 계속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동거 한 달쯤 되었을 때 제가 학원에서 일찍 돌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도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여봤어요. 한국 음식 좋아하시잖아요. 그가 수줍게 말했어요. 식탁에는 이미 여러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요리 솜씨는 놀라웠어요. 된장찌개는 물론 소고기, 불고기와 각종 나물 반찬까지 모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요리를 잘하다니 놀랍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웃으며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요. 건강한 음식을 직접 해먹는 게 좋아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종종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도윤은 항상 건강한 한식을 준비했고 저는 가끔 러시아 요리로 보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보르시치나 불리는 그의 정갈한 한식만큼 맛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도윤은 늘 맛있다 며 웃어주었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진 것은 도윤의 체력이었어요. 그는 매일 새벽에 달리기를 하고 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헬스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항상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의 방을 지나칠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났는데 그건 그가 쓰는 향수가 아니라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건강한 향기 같았어요.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안무 연습을 하다가 발목을 살짝 삐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얼음찜질을 해주고 약도 가져다 주었어요.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춤을 출 때도 그는 진지하게 봐주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라는 그의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문득 궁금증이 생겨 물었습니다. 도윤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32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5, 그러니까 우리는 7살 차이였어요. 정말요? 저랑 비슷한 또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30이 넘은 남자들은 대부분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오히려 동안에 몸도 탄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덕분이에요. 군대에서 특수부대에 있었는데 그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제서야 그의 강철 같은 체력과 규율 있는 생활이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러시아 남자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특별했어요. 조용하지만 든든하고 강인하면서도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동거 제안에도 저를 받아들여준 그의 마음씨도 고마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동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그의 룸메이트였고 그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항상 친절했지만 선을 넘지 않는 예의 바른 모습을 유지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저는 더욱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제게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주며 격려해 주었어요. 에바 씨는 발음이 좋네요. 금방 배우실 거예요. 그의 칭찬에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사무실에서 미팅이 있다며 정장을 입고 나갔어요. 그동안 저는 그의 사무복 차림을 본 적이 없었는데 새삼 그의 남성미에 놀랐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오늘 미팅은 어땠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를 지으며 잘 됐어요. 투자자를 만났는데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가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지 궁금했지만 그는 늘 자세한 이야기는 피했습니다. 아마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계획을 말하기 조심스러운 것 같았어요. 점점 더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이 남자는 특별했어요. 러시아에서 만났던 어떤 남자와도 달랐습니다. 그의 조용한 자신감, 꾸준함, 배려심, 모든 것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그 건강한 몸과 향기는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동거 2달이 되어갈 무렵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그냥 룸메이트로 지낼 수는 없겠다고요. 저는 이 남자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얻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는 항상 예의 바르게 거리를 유지했고 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가진 무기는 단 하나, 바로 춤이었습니다. 무용수로서의 제 매력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머릿속으로 안무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이 단단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시간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저는 그날 밤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댄서로서 가진 제 모든 기술을 동원해 그를 사로잡을 안무를 짰습니다. 도윤이 평소 늦게 돌아오는 금요일을 택했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고 은은한 음악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연에서 입던 의상 중 가장 노출이 강한 것을 골랐습니다. 저녁 9시,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바 씨? 그가 거실을 향해 걸어오며 불렀어요. 제가 응답하지 않자 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준비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우아하게, 점점 강렬하고 정열적으로 변해갔어요. 도윤은 소파에 얼어붙은 듯 앉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과 감탄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의 시선을 느끼며 더욱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마지막 동작을 끝내고 음악이 멈췄을 때 방 안에는 우리의 호흡 소리만 남았어요.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의 눈동자가 커졌어요. 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속삭였습니다. 어땠어요? 도윤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얼굴을 감쌌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고,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품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했어요. 옷 위로 느껴지는 그의 근육은 마치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의 셔츠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조각상 같았어요. 완벽하게 정의된 근육들이 달빛 아래 빛났습니다. 수색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단했구나. 우리는 함께 웃었고 그 웃음 속에 모든 긴장이 녹아내렸어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도윤의 강인함과 동시에 부드러움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특수부대 출신다운 그의 체력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계속해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물론 장난스럽게요. 하지만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도윤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그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되어도 될까요? 제가 물었고 그는 대답 대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우리는 마음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동거 생활은 더욱 달콤해졌어요. 도윤은 여전히 새벽에 달리기를 하고 일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도 만들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탐험했어요. 한 번은 그가 저를 전통 한옥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한복을 빌려 입고 고즈넉한 골목을 거닐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제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행복이었어요. 도윤의 일상에 저도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가끔은 그와 함께 새벽 달리기에 도전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의 페이스를 따라가기는 힘들었지만 함께 뛰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도윤은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러시아 문화를 소개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동거 3개월째 되던 날 도윤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고급 와인과 함께 정성스럽게 차린 한식 풀코스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느껴진 확신이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도윤이 제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사업 계획과 꿈에 대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의 열정과 진심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남자에게 프로포즈할 수 있을까? 러시아에서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는 것이 관습이지만 저는 그런 관습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직접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특별한 밤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춤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대화였어요. 저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 저랑 결혼할래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에바 씨,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사업도 불안정하고 제대로 약속할 수 없어요. 그의 말에 저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그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잘난 척해요. 당신은 능력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제 말에 도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강인함과 결단력이 그의 눈에서 빛났습니다. 에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물었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어요. 도윤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바, 당신이 옳아요.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이번에는 그가 저에게 프로포즈했어요.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혼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 전에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가 부모님의 허락이었어요. 도윤의 부모님은 한국 전통에 꽤 얽매이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 그것도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되었어요. 제 부모님께는 간단히 전화로 알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해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부모님은 항상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내가 선택한 거면 이유가 있을 거다. 행복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기로 약속했어요. 도윤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 저는 너무 긴장했습니다. 한국어로 기본적인 인사말을 연습했어요. 도윤의 집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꾸며진 집에서 우리를 맞이한 부모님은 예상보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들의 표정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도윤의 아버지는 저에게 직접 물으셨어요. 에바 씨, 우리 아들과 정말 결혼하고 싶은가요? 그 질문에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만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술자리가 벌어졌어요. 저는 러시아식 건배를 제안하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제 솔직함과 열정에 점점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술이 몇 잔 오가자 저는 조금씩 애교도 부려봤습니다. 러시아 여자의 애교는 한국과 조금 달랐지만 시아버지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다소 냉담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어머니, 저는 이제 도윤 씨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도윤의 부모님은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과 저는 행복에 겨워 걸었어요. 당신이 우리 부모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도윤이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러시아 여자의 진심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도 넘을 수 있어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도윤의 가족들과 한국 친구들 그리고 러시아에서 날아온 제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선택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당신의 솔직함과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능성을 믿어주는 그 눈빛 때문이에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어요. 도윤은 턱수트를 입고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눈빛 속에는 모든 말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 신뢰,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진짜 집이구나.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안식처를 이곳 도윤의 품에서 찾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속에서 저는 제 진정한 사랑과 가정을 발견했어요. 그날 밤, 신혼 침대에 누워 도윤의 단단한 팔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확신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구나. 저는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도윤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우리 집이라고 부르게 된 이 공간은 점점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로 인한 작은 충돌들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행동이 한국에서는 달리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한국 음식은 제게 여전히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은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도윤은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도왔습니다. 김치를 덜 매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매운 것으로 바꿔가며 제 입맛을 길들였어요. 지금은 떡볶이도 즐겨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도윤은 제가 만든 러시아 요리들을 열정적으로 맛보았어요. 보르시치와 블리니, 피로시키까지 그는 모든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에바 씨의 요리는 정말 특별해요. 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언어도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도윤은 러시아어 몇 마디를 익혔어요. 때로는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않아 웃음이 터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배고파요를 배고파라고 말해 존댓말과 반말을 혼동한 적이 있어요. 도윤은 장난스럽게 당신이 나한테 반말이요? 라며 농담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도윤의 변함없는 성실함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달리기를 했고 일과 창업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론 그의 규칙적인 생활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열정과 헌신은 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도윤이 일어나는 새벽 5시에 맞춰 알람을 맞추었어요.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도윤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는 벽에 숨어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물 한 잔과 함께 삼켰어요. 호기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홍삼이었습니다. 진한 갈색의 홍삼을 꿀꺽 삼키는 모습이 너무 진지해 보여서 웃음이 나왔어요.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 이게 비결이구나? 홍삼빨로 버티는 거였어? 나이는 못 속인다.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잠시 당황하다가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같이 안 잘 거야. 그의 말에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미안해. 하고 그에게 안기며 사과했습니다. 결국 우리 둘 다 웃음이 터졌어요. 홍삼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홍삼이 한국에서 건강을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전통 보약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체력과 면역력 향상에 좋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홍삼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면 더 활력 있게 지낼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 홍삼은 우리 부부의 작은 농담거리가 되었어요. 가끔 제가 피곤해 보이면 도윤은 홍삼 먹을래?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가 유독 에너지가 넘치면 저는 오늘 홍삼 2개 먹었구나? 라고 놀리곤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습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제게 한국의 명절과 전통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러시아의 풍습을 알려주었어요. 설날에는 함께 세배를 하고 러시아 새해에는 올리비에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도윤의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특히 시어머니와는 요리를 통해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김치찌개 끓이는 법부터 배웠고 나중에는 복잡한 한식 요리까지 도전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러시아 요리를 가르쳐드리는 것도 즐거워하셨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도윤의 창업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는 건강식품 브랜드를 론칭하려 했는데 러시아의 자연식품과 한국의 전통 건강식을 결합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제 배경이 그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우리는 함께 러시아의 허브와 한국의 홍삼을 결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사업 준비로 바빴지만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도윤은 변함없이 운동을 했고 저 역시 무용을 계속했습니다. 가끔은 함께 한강변을 달리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페이스를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갑자기 물었어요. 아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생각해 본 적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먼저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생각해 봤어요.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어요. 나도 에바의 아이를 갖고 싶어. 그날 밤, 우리는 미래의 가족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무슨 언어를 가르칠까요? 제가 물었어요. 도윤은 망설임 없이 한국어와 러시아어 그리고 영어까지 3개 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아이를 갖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조급해졌고 도윤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 한 번은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문제인 걸까? 도윤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문제 같은 건 없어요. 우리는 함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느 날 아침 도윤이 출근하기 전에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여성용 홍삼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건강에 좋대요. 특히 임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라고 말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매일 먹을게요. 제가 약속했어요. 그날부터 저도 아침마다 도윤과 함께 홍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작은 의식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거리의 간판들, 사람들의 대화, 음식의 맛과 향, 모든 것이 친숙해졌어요. 가끔 러시아가 그립기도 했지만 도윤과 함께하는 이곳이 진정한 제 집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무용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발레와 현대무용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춤은 언어 없이도 통하는 예술이었어요. 학생들은 제 수업을 좋아했고 저도 새로운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사업도 조금씩 궤도에 올랐어요. 그의 건강식품 브랜드는 작지만 단단한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그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열정과 성실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가끔은 제가 직접 간식과 차를 준비해 그의 작업실로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결혼 2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어요.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도윤이 물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집이에요. 당신이 있으니까. 도윤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기다리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임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도윤에게 알렸을 때 그의 얼굴에 번진 기쁨은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에바.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의 이름, 어떤 사람으로 키울지, 어떤 가치를 가르칠지.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도윤은 제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어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자라렴.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도윤과 함께 홍삼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단단한 남편의 등 근육을 보며 행복에 젖어 잠이 듭니다. 러시아 무용수와 한국 남자의 만남은 운명이었나 봐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모든 차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남편이 늙기 전에 빨리 아이를 낳으려고 건강에 신경 쓰고 있어요. 비록 그가 30대 중반이 되어도 여전히 20대처럼 건강하고 활기차지만 가능한 한 빨리 가족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커요. 한국 남자, 특히 제 남편은 생각보다 훨씬, 아니, 말도 안 되게 튼튼하거든요. 저번에 제주도가 공기가 좋아서 아이 만들기 좋다는데 또 계획해봐야겠어요. 저희 부부 응원해주세요.